2024년 한 해 동안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작화 전성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다채로운 작품과 인상적인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액션, 판타지, 일상, 이세계 등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각 작품이 추구하는 개성과 방향성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작화와 창의적인 연출을 보여주었는데요. 역동적인 연출로 화면을 압도하는 액션부터 캐릭터가 실제로 살아 숨쉬는 듯한 움직임까지 2024년 일본 애니메이션이 본연의 매력을 한껏 드러낸 순간들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단다단사와 오카룽의 두 번째 전력 장면. 콘티와 연출은 사이러스 살로의 목꽃장. 터보 앨범의 테마인 빨간색이 화면을 지배하는 가운데 배동을 가미한 역동적인 액션이 돋보입니다. 오카룽의 기술인 전력을 표현하는 액션으로서의 스케일과 질주감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미야카와 슌이 원활을 한 장면은 벽을 달리는 캐릭터를 근거리에서 잡으면서 쫓아가는 카메라가 회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제대로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합니다. 더불어 정지된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부분에서 그림을 추가하여 캐릭터의 달리기에 리얼함을 더하는 센스도 돋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발을 타고 올라가는 캐릭터를 카메라가 쫓아가는 구도로 특유의 타이밍과 대담한 퍼스, 변화무쌍한 발의 표현으로 상당한 박력감을 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개를 타고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장면 자체에도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건물과 개는 CG로 표현했지만 배경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동적이면서도 임팩트 있는 액션을 선보인 장면입니다. 던전밥 17화 키메라 8인의 탈출 장면. 콘티는 트리거의 아메미의 아키라, 워나 스시오. 8인의 키메라와는 분명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키메라라는 미지의 생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작화는 생물의 골격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인간 형태의 상반신과 드래곤 형태의 하반신이 서로 연동되어 입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체가 먼저 움직이고 뒤이어 하체가 따라오는 움직임이 아주 절묘합니다. 도망치기 위해 벽을 오르는 모습에서 날개도 함께 사용하려고 하거나 벽에 발톱이 붙지 않아 미끄러지고 몸부림치는 동작에서 절박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형 생물의 무게감과 야생성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1화 호조 토키유키 첫 등장 장면. 콘티와 연출은 야마자키 유타. 코모토 유세이의 원화답게 캐릭터의 움직임이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뜻 로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한 연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망을 잘 치는 토키유키의 특징을 반영한 경쾌한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과 긴 소매가 흔들리는 기모노 차림으로 디자인적으로 작화가 상당히 까다로운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애가 멈추지 않고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시켜주며 캐릭터 작화를 통해 작품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룩백 후지노의 빗속 질주 장면. 원작에서 한 장으로 표현된 장면을 애니메이션은 일련의 씬으로 풀어내며 배경동화와 캐릭터 작화를 통해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콘티를 기반으로 까다로운 배경동화가 캐릭터 작화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화면이 성립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한 줄의 대사 없이 작화만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후지노는 점차 감정이 고조되어 결국에는 감정에 지배된 듯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콧김을 거치게 내쉬고 손과 발이 같이 나가는 등 이상한 동작까지 취하게 됩니다. 후지노의 이러한 행위들은 분명 캐릭터 자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은 아닐 겁니다. 몸이 감정에 지배되어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룩백의 감독이자 이 장면의 원화가인 오시야마 키요타카는 감정을 발산하는 이미지로서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전신으로 표현했습니다. 망각 배터리 11화 토도 아오이와 마키타 히로노부의 승부 장면. 콘티와 원화는 토쿠마루 마사히로. 3D 레이아웃을 활용한 정교한 구도로 액션컷을 연결해 효과적으로 긴장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넓은 화각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캐릭터 배치를 통해 생동감과 현장감을 한층 더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타자가 안타를 친 다음 내 외야수의 움직임과 달려나가는 일루 주제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애니메이션은 롱샷을 활용하더라도 몹 캐릭터는 CG로 표현하지만 이 작품은 최대한 작화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타자가 안타를 치는 장면, 1루에 도착하는 장면 두 가지만 이어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넓은 화각을 이용해 수비진의 움직임, 그리고 그 사이를 달려나가는 1루 주제의 움직임을 모두 작화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이어지는 토도 아오이와 마키타 히로노부의 리액션도 적은 매수에서 맛있게 표현되었습니다. 무직전생 2기 22와 히드라와의 전투 장면, 콘티, 시라이, 히로시. 명확한 전술과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파티 전투 묘사가 돋보입니다. 히드라의 목을 베고 불로 지져 재생을 막고 공격을 방어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알기 쉽게 표현되어 전투의 긴박감과 다인칭 액션의 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션이 가능한 것은 연출을 맡은 추지야 허를 위시한 애니메이터들 덕분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이원이 원화를 맡은 카나다 스타일의 작화가 눈에 띕니다. 대담한 퍼스와 극단적인 움직임 생략, 그리고 리듬감 있는 타이밍으로 카나다계 작화의 매력을 한껏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나다계 작화를 선봉에 배치함으로써 박력감을 극대화한 아주 멋진 액션 장면입니다. 소시민 시리즈 2와 우유 장면, 콘티와 연출은 타케우치 노부유키. 컵에 우유를 붓는 일련의 장면들의 작화가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컵에 담기는 우유의 유체 표현, 코코아와 우유가 섞일 때의 유체 표현, 적은 양의 우유를 컵에 부었을 때의 유체 표현이 모두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액체가 쏟아지면서 발생하는 우유팩의 진동이나 기울기에 따른 컵과 손의 움직임까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매우 현시감 넘치는 시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울려라 유포니엄 3기 12와 쿠미코와 레이나의 눈물 장면. 울려라 유포니엄의 감정 표현은 언제나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오가와 타이치의 콘티를 기반으로 Q&A에 떠오르는 신예 사토 토모미가 원화를 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체의 섬세한 뉘앙스로 감정을 표현하는 Q&A 특유의 스타일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최대한 울음을 참아보려다 결국 분출하게 되는 감정의 흐름이 몸의 전체적인 떨림과 함께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련의 손동작들이 리얼함을 더해줍니다. 눈물과 함께 입모양을 중점으로 한 섬세한 표정 변화도 매우 사실적입니다. 이 장면이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울려라 유포니엄이라는 시리즈의 서사가 응축되어 있고 역강을 활용하여 드라마틱한 연출을 선보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캐릭터들의 몸짓과 표정이 실제처럼 리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캐릭터의 감정을 고스란히 반영해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강렬한 장면입니다. 원피스 팬레터의 오프닝 장면, 정상결전의 주요한 순간과 활약한 캐릭터들을 하나로 엮은 트랜지션이 인상적입니다. 콘티와 원화는 토에이의 차세대 스타 이스타니 메구미와 모리 케이스케, 다양한 앵글을 활용한 밀도 있는 컷 구성과 캐릭터, 연기 이펙트를 적극 이용한 전환을 통해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을 만들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모리 케이스케의 심플한 디자인이 빠른 템포의 액션 작화와 조화를 이루며 유려하면서도 정보량이 과하지 않아 시각적으로 깔끔한 액션을 만들어낸 점도 돋보입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선과 절제된 음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드로잉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캐릭터의 평면성을 보완할 배경과 색상의 조합, 소위 톤 앤 매너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매력적인 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타니 메구미의 놀라운 콘티 연출과 모리 케이스케의 뛰어난 작화 기술이 결합된 완벽한 시너지 덕분입니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3기 5화 불량배 장면. 카나다 스타일의 코믹 작화를 보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짙은 음영으로 표현된 불량배들이 적은 매수로 박력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배 형님의 연기는 과도할 정도로 코믹하고 눈물 작화는 마치 카나다 섬광을 보는 듯 합니다. 데포름에 된 카즈마를 때리는 장면도 3번 반복으로 코믹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작화만으로 웃음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사토 토시유키의 작화이고 그에게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그리게 해서 파탄나지 않는 것도 코노스바의 매력입니다. 장송의 프리렌 26화 프리렌의 머리카락 장면. 콘티는 이워자와 토오루. 거센 바람이 부는 구도에서 휘날리는 프리렌의 머리카락 작화가 인상적입니다. 사실 바람은 애니메이션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표현하기 까다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장면을 원화한 버크릭은 프리렌의 머리카락을 통해 이러한 표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클로즈업 장면에서는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모습만으로 캐릭터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미동조차 없는 프리렌의 담담한 모습과 그와 대조적으로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머리카락의 섬세한 작화가 그녀의 위엄과 독보적인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지팡이와 검의 위스토리아 7화, 윌과 유리오스의 전투 장면, 3D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한 원컷 롱테이크 액션이 인상적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분신들을 제거하며 달려나가는 모습이 하나의 컷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 박력감을 선사합니다. 액션 연출에 정통한 요시하라 타치야 감독의 작품인 만큼 이 장면은 그 기계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최애의 아이 2기 24와 팝인투 뮤직비디오. 고품질의 댄스 작화만큼이나 설레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실사 댄서들의 안무를 바탕으로 한 로토스코핑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만 캐릭터 작가로서 그 재현도가 매우 뛰어나고 포즈 선택이나 과장 및 생략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기분 좋은 시각적 쾌감을 전달합니다. 패배 히로인이 너무 많아 3화, 누쿠미즈와 야키시오의 해변가 장면. 많은 매수를 활용한 캐릭터 연기가 돋보입니다. 원하는 이이다 유이치로, 작감은 고다 히로아키. 캐릭터가 얼굴을 들자 머리와 옷에 있는 모래가 서로 다른 속도로 떨어지는 리얼함이 인상적입니다. 옷이 내려가면서 안쪽에 들어있던 모래가 주름을 지나 두 갈래로 떨어지는 작화는 무서울 지경입니다. 야키시오의 빵 터진 모습도 몸의 반동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누쿠미즈가 신발을 터는 모습이나 야키시오가 옷을 털어내는 모습에서도 세밀한 연기가 돋보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연기 표현은 캐릭터의 감정과 상황을 실감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환생했는데 제7왕자라 내 맘대로 마술을 연마합니다 10화, 메이드 검객 실파의 일격 직전 장면. 캐릭터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대담하게 돌리는 회전이 돋보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회전 연출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지만 제작사가 채택한 얼리언 엔진과 애니맥틱스 기반 공정 덕분에 캐릭터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화면이 제대로 성립되는 멋진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제7왕자의 이러한 제작 방식이 앞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기대가 됩니다. 2024년은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가 다양한 작품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든 2024년을 보내는 것은 아쉽지만 곧 방영된 애니메이션들을 생각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2025년에도 많은 기대작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24년 못지않는 풍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2025년에 뵙겠습니다.